지젤 정신 차려. 잠깐,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죠? 당장 멈춰요. 대한민국 인천공항. 한 러시아 승무원이 갑작스런 이상 증세를 보이고 그녀를 둘러싼 동료 승무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한국 승무원이 그녀의 안색을 확인하고는 급하게 어디론가 데려가려 하는데요. 당황한 러시아 승무원들이 한국 승무원의 행동을 만류하며 막아섭니다. 팽팽하게 대립 중인 두 나라의 승무원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아에로플로트에서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지젤이라고 합니다. 아에로플로트는 러시아의 국영항공사로서 어려서 보았던 승무원의 모습에 반해 승무원의 꿈을 안고 노력해 어렵게 취직하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제가 그토록 꿈꿔오던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승무원의 모습과 다른 현실 승무원의 환경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죠. 고작 그 정도 의지로 꿈꿔오던 일을 그만두냐고 질책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하면서 받은 여러 고통으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스스로가 만든 궁지에 몰려 있었죠. 사람들은 이걸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제 고민에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잠시 휴식기를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스케줄만 마치고 휴식 기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한 휴가가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비행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비행이었습니다. 마지막 스케줄이 비행이 무난한 일본이라 안심하며 휴가 때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여느 때처럼 무난했어야 할 그 순간 문제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은 이륙을 하자마자 뭔가 알지 못할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늘 호흡을 맞춰오던 기장님의 비행인데도 이륙할 때 기체의 흔들림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선배 승무원에게 불안함을 말했지만 곧 휴가를 앞두고 있어 기분이 뒤숭숭한 거라며 너무 예민하지 말고 4시간 동안 마지막 비행을 편안히 즐기라고 말해주셨죠. 다시금 앞으로의 휴가 일정만 생각하면 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승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죠. 승무원 호출이 다급하게 이뤄졌고 승무원 칸으로 급하게 가보니 기장님으로부터 비상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상 착륙이었죠. 그제서야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당장 비상 착륙을 해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불행 중 다행히 일본으로 향하는 길에는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항공관제센터와의 긴급교신으로 착륙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착륙으로 승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저와 동료들은 고객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을 가했죠. 그렇게 비행기는 얼마 안가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짧은 승무원 경력도 이유였겠지만 한국공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시아 승객에 대한 좋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아시아인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안 좋았죠. 그런 제가 일본행 스케줄은 무난하다고 여겼던 건 대표적인 아시아권인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좀 더 선진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일본 승객들은 뭐랄까 그 나라처럼 고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있었고 비행 중에도 큰 문제 행동이나 위생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중국 승객들은 비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는지 남겨진 자리에 쓰레기는 물론이고 어쩔 땐 악취까지 나곤 했어요. 거기에 승무원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었죠. 비행시간 내내 승무원들을 하대하며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습에 그날 비행에 중국인이 많이 탑승한다면 선배 승무원들은 비행을 일부러 피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서비스를 요구하면 30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재촉해오곤 했는데 대부분 중국 아니면 한국 승객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꼭 음료를 주문하고 10분도 못 기다린 채 음료는 언제 나오냐며 재촉하더라고요. 물론 중국인들은 1분도 참아주질 않았죠. 어쨌든 항공 서비스는 그 사람에게만 진행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10분도 못 기다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인 승객들은 비행 내내 뭘 요구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비교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일본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된 게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어요.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상 착륙은 비행 정비까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려 하루가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역시 저희 비행기의 결함이 생각보다 큰 문제였던 건지 아마 오늘 당장 비행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기장님의 말에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볼 것도 없던 한국에서 남은 시간 뭘 하면 좋을지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들지 않았을 뿐더러 후진국인 한국에서 비행기를 수리한다고 해봐야 다시 일본까지 비행을 할 수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죠. 아마 러시아에서 다른 비행기가 도착해야만 이 인천공항을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승객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들을 매뉴얼대로 안내하고 기내를 정리하고 나서야 우린 승무원 휴게 공간으로 안내를 받고 갈 수 있었죠. 언제 다시 비행을 시작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공항 안에서 대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승무원 휴게 공간으로 도착하니 한국 승무원 여러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인정해야 할 게 있는 것 같네요. 한국 승무원들은 듣던 대로 굉장히 투명한 피부를 가졌고 얼굴도 확실히 이쁘더라고요. 한국 승무원들을 흘깃거리며 휴식 공간에 앉아 비상 착륙으로 인한 긴장감을 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겪어본 비상 상황으로 인해 긴장했던 몸이 풀어지면서 경직되더니 갑자기 너무 현기증이 나고 호흡이 불안정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온몸에 열감이 끓어오르면서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조금 전까지도 멀쩡했던 제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며 정신을 잃어가자 동료들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랑 다투는 소리도 들려왔죠. 머릿속을 온통 뒤덮는 현기증과 끓어오르는 몸에 정신을 겨우 붙잡고 어떻게든 상황을 인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동기인 나탈리아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잠깐,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죠?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어요. 상황을 보니 제 안색이 나빠지며 한껏 심각해진 러시아 승무원들의 분위기를 읽고 한국 승무원 한 명이 우리 일행에게로 다가와 상황을 물어본 거였어요. 갑자기 승무원 한 명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동료들이 말을 하자 한국 승무원은 바로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안색을 살펴본 것이었죠. 그러곤 바로 절 데려가야겠다면서 부축해 올리자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그 한국 승무원을 빠르게 막아선 거였어요. 다행히 그 한국인은 우리가 많이 놀라 걱정되는 마음에 당황한 것을 이해해 준 건지 다정하게 웃어주며 지젤이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녀의 말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간다고?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이내 한국인 승무원의 부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 잘못 들은 게 아니었지 뭐예요. 정말 전 한국 승무원의 말대로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항 안에 있는 병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말이죠. 전 기껏해야 약국에서 약을 받아 누울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링거를 맞고 있었죠. 1시간 정도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자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몸이 한결 나아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살겠구나 싶을 때쯤 옆을 돌아보니 그 한국인 승무원이 제 옆을 지켜주고 있던 것 아니겠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웃는 그녀가 마치 천사처럼 보였죠. 한국인 승무원은 제가 다시 휴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가는 길에 그녀와 통성명을 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지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비행이 끝났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상냥하게 말해주었죠. 그렇게 다시 도착한 휴게실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의 모든 짐들이 휴게실에 방치되어 있고 모두 자리를 비운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짐이 없어지면 어쩌려고 다들 이렇게 무방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내자 지수는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저희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한국에선 짐을 이렇게 두고 간다 해서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갈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동료들도 다른 한국 승무원에게 설명을 듣고 나갔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도무지 믿기질 않았어요. 사실 러시아의 치안은 그리 좋질 않아요. 어디를 가도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짐은 물론 핸드폰도 늘 조심해서 소지해야 했죠. 그리고 그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했기 때문에 한국인 승무원이 저를 아무리 안심시켜도 사실 100%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컨디션을 찾고 나니 온몸이 너무 찝찝해지더라고요.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흘린 땀 때문에 승무복은 많이 구겨져 있었고 땀에 찌들어 찝찝함이 하늘을 솟구쳤어요. 그런 저희 생각을 또다시 읽었는지 지수는 찝찝하지 않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녀에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씻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 말이죠.
이 상태로 비행 시간을 기다릴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수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제가 지금 당장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승무원 전용 샤워실이라도 있는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를 따라서 도착한 곳에 저는 또다시 너무 놀라버렸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호텔이 공항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승무복을 지금 바로 세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천공항을 걷는 내내 펼쳐진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공항 안에 작은 캡슐 호텔까지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항은 오래된 연식처럼 시설까지 노후되어 있어서 안전에도 신경을 썼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고 너무 쾌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허름해야 할 아시아 공항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죠. 옷이 세탁되길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지수가 빌려준 옷으로 갈아입은 뒤 너무나 궁금했던 인천공항의 내부를 본격적으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곳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은 1공항과 2공항이 나눠져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크면서도 이곳의 모든 이용객들이 편의실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병원이 공항 안에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이곳에는 식당과 카페, 우체국 그리고 은행까지 모든 인프라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어떤 긴급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모든 상황을 대비할 거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어느 장소에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에요. 인터넷 속도에 감탄하는 동안 지수의 안내로 저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피로에 찌든 제 몸이 온몸으로 카페인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죠. 그렇게 에스프레소 투샷을 받아들고 빈자리에 앉는데 테이블 곳곳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게 분명한 노트북이나 핸드폰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인지하기도 전에 지수가 말했습니다. 여긴 누군가가 사용하는 자리라고 말이죠. 우리는 소지품이 놓여지지 않은 빈자리로 가면 된다고 그녀는 말했어요. 정말 살아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사실 한국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든 저렇게 소지품을 방치하면 그냥 가져가라는 의미로 알고 없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심지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사라지는 게 러시아의 상황이기도 했죠. 테이블 위에 짐을 두고 가도 아무도 그것을 탐내지 않는 건 오직 한국에만 있을 한국만의 문화인 건 분명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모두들 이 암묵적인 규칙을 지켜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곳곳에 너무도 기가 막히는 풍경들만 가득한 인천공항의 산책을 마치고 다시 휴게실로 돌아와 보니 어느새 동료들이 3-3-5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합류하자 그제야 안심이 된 건지 지수는 이만 돌아가 보겠다고 했죠. 전 어느새 정든 너무나도 고맙고 따뜻했던 한국인 지수와의 이별이 아쉬워서 급한 대로 그녀의 SNS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인 지수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오늘의 고마움을 꼭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지수가 떠난 뒤 저는 동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놓은 한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던 건지 이곳 식당가에 있는 한국 음식은 모두 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맛깔나는 음식 냄새를 맡고 나니 갑자기 휘몰아치는 허기에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사온 음식은 한국의 라면, 떡볶이, 김밥이라고 했어요. 모두 한국 승무원들이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줬다고 말했죠. 정말 하나같이 너무 다 맛있었어요. 말랑하고 쫀득한, 여태 먹어보지 못한 식감을 자랑하는 떡볶이란 음식은 빨간 소스가 조금 많이 맵긴 했지만 달달하면서도 입안에 계속 감칠맛이 남아있어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이란 면 요리도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포크에 돌돌 말아서 입안 가득 넣고 국물을 한 입 넣으니 온몸에 기분 좋은 온기가 감도는 듯 했죠. 그리고 김밥은 정말이지 이런 미친 음식이 한국에 있다니. 한국을 중국과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나 창피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또 승무원들은 업무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곤 하는데 이 김밥이란 음식이 우리의 식단으로 주어진다면 저희는 모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모두 김밥을 떡볶이 소스에도 찍어 먹어보고 김밥 한 입에 라면 국물도 같이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거웠던 간식 시간을 끝마쳐갈 때쯤이었습니다. 휴게실의 문이 열리더니 부기장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기장님이 꺼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의 정비가 끝났으니 2시간 뒤에 다시 비행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이죠.
기체결함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한 것도 대단한데 모두가 빨라야 내일 아침에나 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수리 일정이 이렇게 반나절도 안 돼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니 한국의 기술력이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을 앞에 두고 지난 비행에서 제가 커피를 10분이나 딜레이 시켰으니 한국인이 10분도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던 걸지 새삼스럽게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시아에 대한 편협했던 제 편견에 대해 이제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인천공항에 우연히 불시착하게 되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란 나라는 제게 너무나 많은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비행으로 돌아다녔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발전돼 있는 듯한 기술력과 시민의식이 이곳에는 존재했어요. 그렇게 아쉬웠던 한국에서의 체류를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계획했던 휴가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휴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맞아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짧게 머물렀던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잊을 수가 없어서 모든 일정을 한국에서 머무는 일정으로 변경을 했죠. 같이 인천공항에 머물렀던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면서 말이에요. 저는 요즘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머물면서 하루하루 한국의 매력에 취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의 음식도 그리고 너무나 안전한 환경도 매일 부모님께 통화로 전해드리면 두 분은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은 휴가 일정 틈틈이 한국항공사에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짧게나마 느꼈던 인천공항에서의 모든 최신식 기술들과 멋진 모습들은 승무원으로서의 삶의 회의감을 느껴 그만두려 했던 저를 다시금 심장이 뛰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아시아는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던 바보 같았던 제가 이젠 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게 된 모습을 예전에 지젤이 본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하겠죠.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환상적인 나라였어요. 꼭 한국항공사에 취직해서 한국에 얼른 완전히 자리를 잡고 싶네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러시아 승무원 지젤이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대한민국의 매력에 반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지젤에게 많은 관심과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외가 한국에 감동한 순간을 들려드리는 감동 두 스푼이었습니다. 감동 두 스푼이 들려드릴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